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푸틴의 연설이 있었는데 핵심 내용만 짧게 공유드리고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사실상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저 역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유가가 잡힐 수 있다는 내용과 현재 차트 전문가들에 따르면 S&P 500 주가의 위치는 확률적으로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합니다. 먼저 주봉상 RSI가 39군에 있을 때 강한 반등 지점이며 줍줍 타이밍, 또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닌 주봉으로 봤을 때 200주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닿으면 약세장에서 반등을 주었던 줍줍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푸틴 자식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전달드리면 먼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서방 국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사실상 혼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역할을 조금씩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즉 결국엔 영토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생각보다 길어지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남탓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유가입니다. 이게 대체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결국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는 내년에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현재 S&P 500의 주가는 역대급 하락장에서만 만나는, 아니 이 역대급 기회 웅줍 구간에서만 만나는 S&P 500 200주 이동평균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를 살펴봤을 때 결국 반등을 주었던 자리들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약세장이 아니라 대폭락장으로 연결될 경우엔 여기서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0주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가 40년 동안 몇 번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며 닷컴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 즉 대폭락장을 제외하면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닿아 있지 않지만 이번 주에 드디어 200주 이평선에 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 선물, 개별 주식, 지수 옵션의 만기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일명 트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추가로 주봉이 RSI 39군에 있을 때, 즉 화면의 파란 원을 보면 200주 이평선에 닿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주봉 기준으로 RSI 39군일 때 분할 매수 구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대폭락장은 이 강한 반등 구간인 주봉 RSI 30과 200주 이동평균선 반등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봉 차트를 보면 S&P 500은 RSI 39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곧 바닥에 가까워지는 건지, 아니면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처럼 길고 깊은 웅덩이가 있을지, 지금은 약세장으로 끝날 것이냐 대폭락장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정말 중요한 시기인 듯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다우는 12주 동안 무려 11주가 하락한 역대급 하락장입니다. 이게 왜 역대급이냐면 진짜 미국 증시 역사에서 딱 한 번 1970년에만 같은 상황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이 바로 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11주 동안 무려 10주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황소엔 곰 지수를 살펴보면 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3개월 뒤에 큰 수익률을 거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면 좋을 듯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막 사는 것보다는 천천히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냐면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 공급망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는 게 2분기가 피크입니다. 시장은 꽤 많은 기업들이 어닝 미스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 안 좋게 발표되면 제대로 된 하락을 확인하러 가는 정말 강한 하락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의 P는 15배 정도로 10년 평균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분할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기업의 이익이 줄면 이 P가 15배가 아니라 예를 들면 17배가 되는 겁니다. 즉 주가는 그대로인데 기업의 이익이 줄었으니 이게 지금 싼 밸류에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월가의 2023년 EPS, 즉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250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당 순이익이 $250가 아니라 $225로 줄어들게 되면 지금의 주가는 15배가 아니라 17배가 되는 겁니다. 즉 왜 비관론자, 약세론자, 신중론자들이 3,400포인트를 계속 얘기하고 3,000포인트를 계속 얘기하냐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땐 3,400과 3,000포인트가 적정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줍줍해야 하는 분할 매수 구간인 겁니다. 경기 침체는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계속 앞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량 기업들은 잘 살아남을 것이고 도태되는 기업들은 알아서 지수에서 쫓겨나고 새로 상승하는 기업이 편입됩니다. 알아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도태되는 기업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잘 버틸 것이고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우량 기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마인드라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이라 자금이 없어 올해 목표 100주를 잡았는데 그를 훨씬 뛰어넘어 150주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압도적 감사함만이 있네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우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 어차피 만약에 올해 상승했었어도 안 팔고 줍줍했을 겁니다. 어차피 1년, 2년 동안은 올라도 안 팔 거고 떨어져도 안 팔 건데 당연히 오히려 투자 초반에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면 큰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과거 나스닥 급락일지, 아니 나스닥 부자 기회가 정리된 표입니다. 웅덩이에서 적립식 장기 투자자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던 시기들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한 기회였던 부자가 될 수 있던 그 시기들에 이제 올해 2022년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1억을 얻을 건지 10억을 얻을 건지 100억을 얻을 건지에 따라 그 고통 또한 늘어나고 그 시간 또한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부를 얻기 위한 대가는 부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을 참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서 10년 뒤에 자산을 얻는 겁니다. 딱 2030년 1월 1일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아니 너무 길다면 딱 5년만 버텨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인데 고작 나를 컨트롤 못해서 평범하게 살 건가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지금과 같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겁니다. 제발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다 같이 오질 구간에서 즐기고 있을 때 여전히 손실권에 있거나 그때 다시 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역대급 하락장에서 원칙을 가지고 천천히 길게 보시고 웅줍하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